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비트코인 10억 간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말이 나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죠. 이 말이 그저 허무맹랑한 말인지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로 이루어질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왜 10억을 가는지 지금부터 저 돈봉남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랑 필기도구 준비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억 간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2021년이었습니다. 미국 월가의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 CEO 캐시 우드가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전망을 발표했죠. Of where it is today. So instead of 45,000, over 500,000.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4만 5천 달러였는데요. 무려 10배 이상인 50만 달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6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캐시 우드는 2022년 비트코인의 전망치를 한 번 더 늘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2024년 캐시 우드는 이 전망치를 또 한 번 더 높입니다. 100만 달러에서 무려 150만 달러로 높였어요. 캐시 우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2021년 첫 전망을 내놓았을 때 이미 밝혔습니다. If we're right and companies continue to diversify their cash into something like Bitcoin, and institutional investors start allocating 5% of their funds towards, I'll just say Bitcoin for right now, because we did that, we framed it for Bitcoin, could be for other cryptos as well. We believe that the price will be tenfold.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캐시 우드의 예언 아닌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계 각국의 기관, 그리고 기업, 심지어 국가들까지 비트코인을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캐시 우드가 언급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기관이 뭔지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투자업계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법인을 속칭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 속해서 투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기관 투자자라고 하죠. 실제로 기관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기관은 바로 연금기금, 연기금입니다. 이들은 한번 투자하면 오래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부터 볼까요? 국민연금은 비트코인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간접적인 투자 수익을 아주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비트코인 관련주의 평가액이 투자금의 3배 가까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코인베이스에 처음 투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법인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빗썸 업비트와 비슷한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올해 2분기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했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전체 공급량의 1%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한 평가손익이 1억 1천만 달러, 무려 하나로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은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했지만 해외 여러 나라의 연기금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데요. 신사의 나라 영국, 그런데 투자는 파격적입니다. 영국 연기금은 지난 10월부터 비트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ETF 같은 대안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영국 연기금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할당 비중입니다. 전체 자산의 무려 3%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세계 최대 비중의 비트코인 연기금 투자로 기록되고 있죠.
미국 연기금은 대부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총 자산의 0.1%인 1억 6,400만 달러를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고 8월에는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7월에는 미시간주 퇴직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를 공시했고요. 플로리다 주정부도 플로리다 연기금의 비트코인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연기금도 가상자산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지금껏 채권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 공적연금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슈는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올 초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며 기관 투자가의 암호화폐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분산 장기 투자로 대표되는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위험성이 큰 자산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글로벌 연기금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시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상장된 지 10개월 만에 대규모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전 세계 ETF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35조 원이 순유입되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죠. 거기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더 몰려드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는 법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600개 이상의 투자 기업이 최대 3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인 밀레니엄 매니저먼트는 최대 19억 달러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고 있는 최대 투자자로 나타났고, 대형 투자 기업인 서스케하나 인터내셔널 그룹도 비트코인 ETF에 10억 달러 이상, 약 2조 5천억 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금융기관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도 2억 6,900만 달러의 거액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UBS, BNP 파리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등 다른 금융 대기업들도 투자자 명단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사랑은 워낙에 유명하죠. 미국 상장 기업 중 4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현재 9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해 약 1,000만 달러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 구매에 활용하는 전략인 거죠.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통해 메타플래닛이 상위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 명단에 더 높은 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는 비트코인 랠리에 참전할지 말지 고민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자문위원회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총 자산의 1% 이상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자산은 4,840억 달러입니다. 이 중 1%만 비트코인에 넣어도 투자액이 무려 48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글쎄요, 자문위원회 안건이 통과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닐까요? 비트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중남미 소국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신봉자로서 유명하죠.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가 하면 암호화폐로 채권을 발행하고 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 열중해왔습니다. 심지어 화산지열 발전소를 활용해서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기도 하죠. 지난 2022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하락장이 지속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도 매일 비트코인을 한 개씩 사들이겠다고 밝혀 우려를 샀는데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켈레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지갑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직속 정식 정부기관인 비트코인 오피스에 따르면 11월 12일 기준 엘살바도르는 약 6,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표 시간 기준으로 5억 2천만 달러,
이는 우리 돈으로 약 7,30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확인됐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인구 78만의 작은 나라 부탄은 조용한 비트코인 강국입니다. 올해 초 확인한 결과 부탄은 약 13,000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구는 엘살바도르의 12%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 보유량은 2배 이상, 전 세계 국가 중 비트코인을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이 범죄자들의 자산 압류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과 달리 부탄은 직접 채굴해서 얻었다는 겁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된 수입원이었던 관광산업이 활기를 잃자 부탄은 청정 수력 발전을 통해 풍부한 전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했고요. 그 방안이 바로 비트코인 채굴이었던 것이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폴란드도 비트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유세로 아주 뜨거운데요. 대선 후보인 맨첸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맨첸 후보는 비트코인 가격이 600달러였던 2013년 자신 자산의 모두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맨첸은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앞으로 폴란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몰려드는 기관, 기업, 나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길게 들은 이유는요. 이런 움직임이 바로 비트코인을 10억, 100억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기업들, 사람들, 기관들, 심지어 국가들까지도 점점 더 뜨겁게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1억, 10억, 100억, 그리고 10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세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비유하며 장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두가 인정하지 않던 부분이었지만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때요? 비트코인이 10억, 100억까지 갈 수 있다는 캐시우드의 전망이 마냥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 투자에 빠르게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이미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돈패밀리 분들도 제가 비트코인 6천만 원일 때, 비트코인 3천만 원일 때 투자해서 지금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본 구독자분들은 제발 부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복남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인스타, 네이버 카페 등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SNS 채널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이 채널들을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감사드리겠습니다.